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김일정 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두 분이 다 앉아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대로 인터뷰하다가 아니, 오늘은 그것도 함께. 좋았는데 함께 같이 하시니까요. 네. 또 오늘 할 얘기들이 참 많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제 방송 중에 우연히 기사를 체크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25%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 25%라는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뭐 정부도 바쁘고 국회도 분주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렇게 국회를 3번이나 언급했더라고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국회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합의를 지키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 의원님? 뭐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용이죠. 그리고 국내용이다. 또 네. 이제 한국이 실제로 합의 본 것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뭐 우리도 뭐 실행하지 않을 그런 아무런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거고요. 네. 당연히 실행하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본인의 지지층들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왜 빨리 투자 안 하느냐, 좀 빨리 해라라고 하는 걸 지금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협상은 행정부하고는 했지만 국회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것은 그거는 불가피한 일이고, 이제 지금 뭐 1분기 내 혹은 뭐 2월 중에 처리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처리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이 부분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합의를 한 게 지난해 11월인데 이제 네. 1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놨을 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그 국회의 논의 과정 그리고 현재 대미투자 특별법을 여당에선 발의한 상황인데 이 상황까지 묶어서 보실 때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우리나라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런 대상이 돼야 되죠?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스스로 정부나 국회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단단히 해왔느냐. 이제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쪽이 어떤지는 이미 뭐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구윤철 부총리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상당히 가벼운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뭐냐면 올해엔 미국의 투자가 쉽지 않다. 예, 뭐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다음 달 정도에 국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있냐 뭐 이러면은 시간 정해놓고 있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경제 수장하고 외교 수장이 투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트럼프가 그래 내부용으로 얘기했다 했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 수장으로서 외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은 미국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무슨 실익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가볍게 빌미를 주는 처사들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 두 번째는 국회 부분입니다. 바로 11월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조약에 준하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게 조약에 준하게 국회 비준을 받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형태로 하든 결국은 국회 다수는 현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 내용이 다르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의 경우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 헌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맺어온 이런 조약이 국내에서 똑같은 효력을 맺기 위해서는 역시
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 6조와 60조에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법하고 어떻게 다르냐 보고를 해야 돼요. 국회 구체적으로. 네. 우리가 뭐 3,500달러든 6,000달러든 투자를 미국에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점이 우리나라에 영향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3,500억 달러를 과연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의 형태는 어떻게 변동이 될 수 있는지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환 보유고 대비 이 투자 비율이라든지 GDP 대비 투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고 그래서 이런 조약을 맺어왔으니 이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요. 미국에 대한 우리 국회를 핑계를 댈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일반 특별법으로 하면요. 이미 미국은 알고 있어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 이런 절차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외국이랑 협상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카드가 의회입니다. 의회에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다. 의회가 반대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협상을 할 때 늘 의회를 지렛대 삼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조약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는 MOU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국회 통과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다가 우리 당에서 조약에 대한 비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러면 특별법 형태로라도 가겠다라고 우회를 해서 온 거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회 패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국회 핑계를 댈 거리가 없고 국회가 제 맘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재명 정부 손아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국회 핑계를 좀 해가면서 하죠. 알겠습니다. 예.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게 제가 네. 두 번째 질문할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서 좀 충분하게 권 의원님께서 국회 비준 네. 필요성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네.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약자의 방패막은 법적 구속력입니다. 알겠습니다. 너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사인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지켜내는 게 약자의 마지막 방패막인데 그거를 우리가 걷어찼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요. 동맹국에. 그런데 그거를 질타하지만 우리는 그럼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이라도 그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국민의 이익도 지키고 미국에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 의원님께 좀 우선 충분한 사회자분께 시간을 제가 좀 이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네. 이거 시간 조절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양자 토론인데 네네. 시간을 일방적으로 많이 쓰면 이게 좀 네, 이렇게 정리를 알겠습니다. 해주셔야죠. 이게 비준이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어떤 의무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지금 논쟁을 하다가 사실 늦어진 것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은 비준을 안 합니다, 그거를. 그런데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상호 간의 의무 조약이 있어요. 의무 내용이 있습니다. 네. 상호 간에. 그런데 이번에 했던 이 팩트 시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사실상 MOU거든요. 그리고 내용상 그 의무가 한국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네. 미국은 어떤 관세를 그러니까 FTA를 마음대로 파기한 거죠. 파기해서 25%를 올렸다가 15%로 내려줄게라고 하는 마치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0에서 15% 올린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있는 의무 사항이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비준으로 해서 그 의무 사항을 우리 스스로 틀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건 바보짓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올렸다 내렸다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미국이 있죠. 워낙 강대국이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가 마음대로 저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정세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와가지고 그 어제 갑자기 소셜 그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아주 크게 삼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김희정 의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보고하고 승인해야 된다 비준을 해서. 네. 그런데 지금 특별법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떤 법안은 보고하는 것이고 어떤 보고는 그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되겠죠. 어느 부분인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해야 보고하고 승인되고 국회로부터 어떤 견제 장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국회를 핑계거리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게 특별법이라는 형태를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번에 트럼프가 이야기한 그 내용 중에서 왜 비준을 해주지 않느냐가 아니고 네. 왜 입법을 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입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고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걸린다. 그래서 비준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이 현재 발의는 돼 있는데 아직 그렇죠. 소관 상임위에 지금 상정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과 맞물려서 앞으로 이 대미투자 특별법의 입법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당내에서는 2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어제 그 한정희 정책의장의 그 발언을 보면 1분기 중에는 하겠다. 그러니까 3월까지 통과를 목표로 그 당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중 그러니까 3월까지. 네. 네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국내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또 나오는 게 이제 쿠팡 관련한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또 보도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벤스 부통령과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쿠팡 관련한 발언을 한 걸로 또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핑계고 빌미라고 생각합니다. 빌미. 예, 빌미일 네. 것이라고 보고요. 예, 예.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미국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 네.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예, 예.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밀 지도 문제로 또 사실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있게 될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정지 작업이다.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세 문제에 지금 온풀법이 한미 간에 사실은 현안 중에 현안인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정부에서 일단 대미 특별 투자 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진행을 말씀하신 일정대로 또 여야가 협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요. 온풀법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기업 디지털 기업들의 또 큰 이해와 맞물려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 법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몇 년 됐습니다 이미. 네. 몇 년 동안 지금 논쟁 중이고 유럽과 미국도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고 국익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제정하기에는 후과가 큽니다. 그래서 뭐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를 갖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온풀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잠시만요. 오플법 가기 전에 네네. 그 국회에서의 법 관련돼서 사실관계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으면 네. 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아까 이제 건가요? 네.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상호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무를 강요할 경우 즉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FTA 때문에 관세가 0%였다는 걸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15% 됐다가 그 15%에 대해서도 확정 안 하니까 25%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이나 일본은 그 우리처럼 0%가 아니라 2.5% 내고 있다가 이제 15%된 거고 우리는 0에서 25%가 되면 기울기 정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법과 달리 국민들에게 이런 방향에 대한 사전 연구 보고서가 정부로부터 가야지 이게 통과가 시켜주는 거하고 이런 보고서가 없어도 그냥 법안 일반 루트를 밟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미국 눈치 보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특별법도 그러면은 모든 내용은 다 쉽게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에도 이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투자하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말이 달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미국은 그게 온팡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별법에도 이게 미국 측 얘기가 맞다라는 거를 확정하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투자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요. 만약에 손해를 입거나 하면 100% 세금으로 물어준다라는 특별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문제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완전히 실제 그동안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것과 달리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강요하는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약의 형태보다도 훨씬 국민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법 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내용과 형태 전체 다 국회가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건 정말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준을 해서 세세 연령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죠. 뭐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죠. 우리가 외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상이 가서 회담을 하면 MOU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네. 그 MOU 내에는 국민들의 이런저런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비준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도 MOU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형식적 측면만 들이대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하지 말자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말씀을 자꾸 잘못하셔서 그런데요. 비준은 양국이 맺어온 거를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팩트 그대로 인준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그 사전 정지 작업 내용은 없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뭘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구체적으로 설립해서 정부가 3조 투자한다라든지 손실 내면 정부가 전부 보전한다 이런 법 규정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약에는 이런 내용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도 MOU 상으로는 한국이나 한국 법인만 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법에는 꼭 한국인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규정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가지고도 사실은 여야가 토론을 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손실을 지키고자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안 되게 하려고 시비 거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특별법에 있는 규정 내용을 그대로 아니, 읽어드린 오늘 겁니다. 네네. 아니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 이 국가 간에 MOU 같은 걸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정상이 한번 외국에 나가면 MOU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MOU 내용 중에서는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다 비준을 해야 되나요? 실제로 또 비준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그 김희정 의원님은 특별법의 이제 조항 하나하나를 또 갖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거는 네. 법 만들 때 네네네. 논의하면 될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건 그래서 비준과는 다른 문제죠. 오늘 지금 사실 이 주제는 사실은 그 비준과 MOU냐 이 부분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관세를 25%로 다시 환원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네.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분명히 이제 상임위를 올라가면서 이 특별법 관련한 또 토론이 법 내용은 또 뭐 만들어질 것 조만간에 같습니다. 네, 그때 그런 한번 될 또 거라고 얘기를 봅니다. 하시는 걸로 아까 하시죠. 또 디지털 관련된 질의를 하다가 이거를 네. 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세 장벽만 우리에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관세 장벽 관련된 공격이 들어왔다라는 면에서 이거를 유념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2주 전에 이미 그 주한 미군 대사 대리가 우리나라 이 정부 부처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이
비관세 장벽, 그 디지털 장벽 관련돼서 서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관세 장벽하고 연동되지 않게 그 서한을 받았을 때 뭔가 논의를 하고 미국이 뭔가 우리한테 압박이 오는구나라는 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인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국회에서 맨날 뭐 다 끝난 뭐 특검하자, 종합 특검하자 이런 거에만 매진을 하지 실제로 이런 중요한 사인들은 놓치고 가고 있는 게 우리 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디지털 관련한 미국 대사 대리의 서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예. 디지털 문제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관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압박을 하는 중심적 내용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미국 정부에게 상당히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이 등 뒤에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한번 법을 만들어서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그런 방식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영업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 그걸 바꾼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이런저런 압박이 있더라도 정교하게 설계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의 관계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사실은 미국이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푸시한 겁니다. 예. 그 온라인 장벽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개인정보 털리고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우는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중국에는 한없이 털리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이 국제사회에서 언밸런스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한에 묻어 있다라고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네. 털렸다는 건 사실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중국의 해커들이 한 거고 그다음에 털린 기업이 중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죠. 네. 지금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사실상.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국가 간의 무슨 호불호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상대해야 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당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먼저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금 합당 논의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지금 이해찬 총리의 별세로 인해서 잠깐 이제 모든 당문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논의는 일단은 좀 유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조국 혁신당이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DNA 조국 혁신당의 DNA 얘기를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마치 흡수합당하는 것처럼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벌써 나오는 얘기가 양당 간의 기싸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합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 중에서 지금 문자가 엄청 옵니다. 그 의원님도 많이 받으시고요. 많이 오는데 완전히 이제 갈라져서 들어오죠. 두 가지 의견이. 합당을 반대한다. 또 네. 합당을 찬성한다. 이런데 저도 뭐 합당 제안 뉴스를 통해서 봤고 저는 합당 제안 자체나 내용이나 혹은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뭐 우리 정치 정체가 이게 진영 정치로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합리적인 토론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번 이런 합당 의제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이 합당 주제를 그 정청래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이 지지자들이 반응이 또 어땠을까? 또 그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지하는 진영이나 정치인의 발언이면 뭐 맥락과 상관없이 지지하고 또 거기에 이 카운터파트로 있거나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라면 뭐 맥락과 상관없이 또 반대를 하고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정당 내부에도 있고 정당 간에도 있습니다. 마치 프로야구 같으면은 좀
뭐랄까요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이런 것도 다 애교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정치 문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너무 진영화되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우리 당 내에서도 뭐 지지자분들 당원들 내부에서도 좀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정치의 폐해를 좀 없애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합당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는 은근히 내비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당 정치는 정당의 자율성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청와대와는 적정한 거리를 두고 하는 게 맞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쪽 다 좀 자제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지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합당하면서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제 지분 네. 이야기죠. 저는 그 합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기업도 그렇잖아요. M&A를 하면 M&A 가격을 쳐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어떤 그런 뭐 지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쓰여서 그런데 그 정치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합당을 하는 게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 또 범여권의 또 유력 당 중에 하나인 조국혁신당의 합당 예상하셨어요, 의원님? 합당을 하나 안 하나 사실 국회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어서요. 저희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주는 파급력은 네. 그 전이나 후가 별 차이가 없다. 네. 예. 그러면은 선거에서 주는 파급력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자 이제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합당을 할 경우에는 왜 합당하는지에 대한 그 명분 그리고 국민들을 향한 이득이란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당 자체의 이득도 있어야 되지만 국민들에게 각각 따로 뽑아줬는데 우리 이렇게 합당하니까 국민 여러분께도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득을 가져고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소위 지금 현 정부나 또는 국민들에게 가는 이득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합당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당인데 소수당이거나 예, 그래서 다수당이 안 돼서 이 정부가 일을 하기 힘들거나 다수당이라도 겨우 과반수 넘어서 언제든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네. 그러면은 여당이나 정부가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 꺼주기도 하고 뭐 합당의 형태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명분이 명확합니다. 정부가 뭐 국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200석 가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방금 국회에서는 합당하나 안 하나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하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분이나 뭐 이런 거 자기들 안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대통령한테 미리 얘기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합당을 하기 위해서 내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부가 정리되지 못한 게 또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당토론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강당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식을 마친 장동혁 대표가 언제 이제 복귀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 언제쯤 장 대표께서 복귀하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확하게 당내에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사실은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도 불과 한 달 전에 24시간 꼬박 네. 세워서 해서 그때도 뭐 거의 탈진 상태였는데 그게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또 단식을 들어갔고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정직한 단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4시간 완전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단식을 하다 보니 이제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병원에서도 태어난 이유는 병원으로도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실제로 이 회복하는데 병원 안에서도 쉽지 않은 걸로 판단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료진이 아닌 이상 섣불리 뭐라고 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도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셨다는 보도가 그랬었죠.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이유로든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상에 무리를 주는 거는 사실이어가지고 이 지금 내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탈당 권유 윤리위 결정이 있으면서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으로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 대표의 복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그 윤리위 결정과 관련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참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뭐 관세 이슈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야가 이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발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치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문제, 공천 뇌물 문제라든지 특정 종교하고의 뭐 거문도 커넥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이 사람 수도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전력을 다해서 똘똘 뭉쳐서 함께 가도 사실 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게 뭐 내홍 뉴스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하게 하고 지지자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또 제대로 된 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뭐 누구 특정인의 잘못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전현직 당 대표가 통 크게 두 분이 같이 해결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실 당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나서서라도 이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연장선상에 이런 윤리위원회 문제도 다 함께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있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간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서에 보면 당내 여론 분위기는 두 분의 지금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두 전현직 대표의 어떤 통 큰 결단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우리 권칠승 의원님이 1번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도 한다. 민주당 안의 사정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왜 똑같은 내용이라도 뭐 정청래 대표가 말하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하고 뭐 이런 거가 민주당 안에서만 있겠습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이 정치권 전반에 있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문자 많이 받고 계신지 몰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다 우리 지지자지만 정치 고관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양 지점에서 굉장히 센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총회라는 거는 이거를 다 묶어내야 되는 곳이 의원총회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갈등을 노정할 때냐. 갈등을 키우는 그 선택과 갈등을 줄여나가는 선택 쪽에 이제 많은 의원총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갈등을 줄여나가는 선택 쪽에 모두가 머리를 모아야 할 때다라는 얘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일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는 거는 29일에 이제 최고위가 열리면은 과연 이 제명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로 이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만약에 제명 결정이 난다. 가정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당의 그 상황을 어떻게 좀 저희는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당 대표가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날 그 의제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예, 지금 그거를 답변하기는 힘들고 네. 말씀드렸듯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예.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경 서울시 의원이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고 어제 서울시 의회 윤리위에서는 뭐 사실상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 수사에 대한 속보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기존에는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수수 의혹 의원으로 이제 비춰지고 또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른바 황금 PC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지금 직전 보도에 따르면 120개 녹취에 대해서 다 해독이 끝났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두 분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공천 헌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에 상당히들 다 놀라시는데 해법을 좀 어떻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 물론 뭐 관행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걸 투명하게 해서 만약에 부조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곳에서 금품이 오가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것. 지금은 이제 공천 회의 때 공관위원 회의 때 있는 회의록들을 사실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의 실마리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투명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계속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천 업무에 임해야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사실 지금 현행 구조가 위원장, 지역구 위원장들이 강한 입김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들 지적들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영향력이 네. 상당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또 선거도 진두지휘하고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간의 이 역량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거를 가는 주체가 당원협의회 또 구 당원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 당원협의회도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죠.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처럼 널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기회가 왔잖아요. 이 기회라는 게 뭐냐면 당장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경 강선우 두부 사람 간의 문제가 시발점도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러면 네. 뭐냐면 좀 전에 우리 사회자가 질문하셨듯이 단순하게 두 사람만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규명과 단죄가 철저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그 황금폰에
두 사람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들에게도 접촉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는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강선우 김경 간의 수사도 엄청 느렸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1억 줬다는 사람이 미국에 유유히 출국해서 CES 앞에서 V 그리면서 사진 찍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지를 보이려면 특검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갔냐면요. 등장인물이 김경, 강선우 간에도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게 추가로 알려졌고 다른 국회의원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과 그러면 이 돈이 개인 재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갖다 바친 돈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빼먹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이 가족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정치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손해로까지 이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물론입니다. 의견에 이제 대해서 과거 같으면 이런 사건은 검찰이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네. 하는 구조가 돼 있고요. 경찰도 제가 볼 때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시기상으로도 이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건 물론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2022년에 공천 헌금 그 서울시 중랑구 당협협의회 이쪽에 지금 공천 헌금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긴 그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경찰에서 저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찰에서 만약에 수사를 뭐 제대로 안 한다든가 네, 네. 그런 의심이 있으면 뭐 특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뭐 특검 그 뭐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찰이 이런 수사를 하게 되는 권한을 갖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일단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게 저는 뭐 현 상황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찰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게 김경, 강선우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2달 동안에 아무것도 불러서 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제3자 그 한 명 더 있잖아요. 김병기 제가 2달이라고 얘기한 건 김병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구 의원들한테 또 뭐 받고 카드 받고 이런 게 다 공천이랑 연동이 되는 건데 해당 식당에 경찰이 가보지도 않고 수사 종료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김경, 강선우, 김병기에 대한 3명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간 맞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 마무리를 권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44분에서 45분 사이에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예. 일단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여야 가릴 것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헌금 금품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처벌해서 막을 수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고 둘 다 해야 된다면 둘 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의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